안녕하세요. 프로메테우스 신압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당연히 창의적 사고 역량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문제 플러스 문제를 뭘로 나눈다고요? 창의적 생각 하나, 둘, 세 개로 나눈다. 사실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냐면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당황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문제는 계속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둘 노력을 하다 보면 창의적인 생각도 더해지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았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내용은 3M사의 세계적인 히트 상품 포스트잇이 개발되는 과정을 이제 소개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대단한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이렇게 개발이 된 이유는 바로 이 회사의 맥라이트 회장의 정신, 실수 예찬론 때문입니다. 이분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직원의 실수에 가혹하면 혁신과 창의성을 말살시킨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마구 실수하는 것이 오히려 회사에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 해결법을 계속 만들어내어 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포스트잇을 볼까요? 포스트잇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목표가 어떤 목표였냐면 강력하게 붙었지만 떼어냈을 때 자국이 없는 그런 강력 접착제를 만드는 것이 실버의 그런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갔지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의 노력, 그래서 계속 그 노력이 결국엔 포스트잇이라는 대단한 가치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창의적 해결법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바로 이 목표를 설정해서 창의성을 더하고 거기에 노력과 가치를 만들어내면 드디어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에게 혁신이라는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골치 아픈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생기게 마련이니 우리는 계속 그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실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교재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또 이제 교재 내용에 집중을 안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동영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히트다 히트 3M 포스트잇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유튜브나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에서 이 내용이 있으니 이거를 다운받으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 아이들과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 명이 확산적 사고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웠다시피 확산적인 사고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탐색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구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렴적 사고, 그렇죠. 가장 좋은 점, 효율적인 거를 찾아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수렴적 사고를 해야 될지 창의적 문제 해결에 나아가는 그런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직접 한번 실습해보는 그런 활동을 할 텐데요. 비 오는 날 교실에 젖은 우산을 보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나는 대로 이제 브레인 라이팅을 하다시피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아이들이 이런 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지 찾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PMI 기법. PMI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 interest. 이거의 이제 줄임말이에요. 약자인데. 자, 아이디어 중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골라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친구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1교시에 모두 우산을 펼쳐놓는다. 아이고, 이런. 1교시에 모두 우산을 펼쳐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좋은 점이 있을까? 맨 처음에 이제
우산이 거의 끝날 때쯤 건조가 돼서 굉장히 좋다. 그럼 마이너스는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교실이 지저분하거나 우산이 겹쳐져 있으니까, 여러 우산이 펼쳐져 있으면 겹쳐져 있으니까 잘 마르지도 않는다. 이 아이디어에 관심이 가는 점은 1교시에 우산을 펼쳐놓기 때문에 수업이 늦기 시작해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일찍 정조시킨 후에는 가방에 보관할 수 있어서 참 좋겠다. 그래서 분실이라든지 놓고 가는 경우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을 하는 그 구조화된 문제 해결 절차 방식이 될 텐데요. 그걸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리 절차. 그래서 사실은 그 절차가 딱 수립이 되는 경우에 그것만 보면 똑같은 결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 예를 들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조리법,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음식을 조리를 하면 똑같은 결과 음식이 나오고, 또 악보도 그 악보대로 연주나 노래를 하면 그 노래가 아니면 그 음악이 이렇게 똑같이 사람들이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대표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알고리즘은 사실은 구조화된 문제 해결법입니다. 근데 이 구조화된 문제 해결법에서 좀 더 덧붙여져서 새로운 문제라든지 새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문제를 또다시 해결해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탄생할 수 있게 되겠죠. 알고리즘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혹시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알고리즘에 대한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좀 재밌게 구성되어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해 보았습니다. 지하철 자리 앉기 알고리즘이라는 좀 재밌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걸 보고 아이들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 있었던 그냥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랑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교재에서는 복식호흡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중학생이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를 했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아이들랑 같이 그럼 요것대로 한번 복식호흡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대로 하니까 어때? 복식호흡이 잘 되니? 아니면 더 할 게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다른 활동을 통해서 바로 아침 등교 준비를 빨리 하기 위한 생각을 이제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적어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 등교를 빨리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학교를 일찍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시를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이렇게 이제 루틴하게 일상적으로 돌아가던 것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더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더해서 이렇게 새롭게 조건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해 보시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에 사실은 이렇게 점점 더 나은 그런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련된 수업이 앞으로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이번 시간 이렇게 첫 걸음을 떼어보는 걸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재밌는 그런 수업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